자,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신용대출 문제에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대출을 계속해서 옥죄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신용대출까지 규제를 지금 더욱더 하겠다는 이런 정부의 방침이죠. 물론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그것들이 국가경제 위기가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이지만 또 한편의 시각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전략을 한번 구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기사도 여기 보면은 아파트값 폭등을 이제 우리 탓으로 돌리나 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2030 신용대출 연봉 규제 화났다. 그러니까 첫날 기사는요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 이틀째가 되니까 이제 불만들이 젊은 세대에서 많이 쌓이고 그것들이 표출이 되다 보니까 기사들도 조금 더 자극적으로 소제목에 대한 타이틀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뭐 증가되고 있다는 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지금 팩트죠. 물론 금융당국 측에서는 굉장히 가계대출에 대한 총량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지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지금 이걸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막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 규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규제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대출 관련돼서도 웬만한 건 지금 거의 다 막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행되는 신용대출 규제는 어찌 보면 약간의 빈틈이 조금 있었던 거죠. 이 기사의 핵심은 기존에는 1억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규제라는 게 거의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금융당국이 규제를 하라고 시중은행 측에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만약에 연봉이 5천만 원이었던 사람들은 최대 기존까지 1억까지 신용대출을 받아서 투자라든가 아니면 나의 생활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텐데 이러한 요청사항들을 받아주게 된다면 연봉의 1배수만큼밖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빈틈마저도 지금 다 메워버리기 때문에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요 내용을 보기 전에 뉴스에서 나온 것들을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어떤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지금 대출 제한이 이게 지금 젊은 층에서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분명히 저도 많은 부분이 공감이 돼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은 지금 1억 미만의 신용대출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투자금을 갖고 1억 미만의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코인 투자를 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통계 지표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크거든요. 그럼 결국 정말 돈이 필요해서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분명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가계부채 총량이 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통제하려고만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직장인 김모 씨 같은 경우에 A은행에서 신용대출 4,500만 원을 지금 받았고 최근에 생활자금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김 씨에 대해서 A은행은 17일 추가 대출을 불가하겠다는 이제 통보를 낸 거죠. 왜냐? 당신의 연소득은 지금 4천만 원인데 이미 4,500만 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규 대출은 어렵다. 근데 이런 답변을 놓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시장이었다면 기존과 같이 연소득의 1.5배에서 2배까지 이분은 추가적으로 생활자금 목적 대출을 받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런 금융당국의 요청에 의거해서 시중은행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이번에 신용대출 규제를 더욱더 강하게 지금 통제하는 거는 부채가 워낙 증가하는 데다가 빈틈이 존재했기 때문인데 그 빈틈은 바로 이런 거였죠. 1억 원을 초과해서 신용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가 연봉의 40% 이하의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했는데 1억 이하의 대출을 받을 때는 이러한 규제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1억 이하의 대출을 받아서 지금 상대적 박탈감에 너무나 놓여있는 2030들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코인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기존에 신용대출을 받았던 사람들까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부동산 규제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여지껏 소급이라는 거는 적용이 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소급이 이제 적용이 됐어요. 만약에 지금 이런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을 시켜버린다면 정말 필요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그 돈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자금이 주식으로 흘러 들어갔을 수도 있고 코인으로 분명히 흘러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처음에 진행될 때가 아니라 지금 1년
2년 지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소급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실수를 또 한번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건 지금 금융당국의 기조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의 어떠한 가계부채 리스크를 갖고 가는 걸 원하지 않고 잘 유지가 되길 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출의 키를 갖고 있는 1금융권은 쪼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1금융권들은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면 물론 은행에서도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냥 그렇게 대출을 옥죄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 우려하는 것들은 정말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정말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어떠한 투자를 해야 된다거나 돈을 정말 빨리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좀 더 현명하게 지금부터 이러한 것들이 시행되기 전에 빨리빨리 대출을 알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꼭 여러분들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도 반드시 알아보시고요. 내가 정말 돈이 급해서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면요, 이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대출도 상당히 저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 해봤자 바뀌는 건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저는 이제 이 대출 시장에 대해서도 소급을 적용시킬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을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지금 2030 분들이 정말 화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뭔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규제가 걸리고, 또 그런 상황들을 내가 언제 또 잡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한번 어떻게든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이 내년 대선 때 표심으로 이제 연결을 될 텐데, 누구를 뽑고 안 뽑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 지금의 어떠한 정책과 규제들,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선거고, 그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의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꽉꽉 눌러서 억압시키고 눌러서 이런 것들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뭔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구성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러운 시장 상황에 맡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자유롭게 한번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서로 공부하는데 저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사를 보고 뭐 정말 짜증나는 분들도 있고 뭐 힘이 빠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하나씩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또 이슈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출 이슈에 대해서 한번 함께 영상을 공개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